예,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대통령 특별활동비 항소심 결심이 있었어요. 뭐 예고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원시원하긴 해요. 구혜근이라는 전라도 판사인데 이 사람이 또 피고인 박근혜 씨 나왔나요? 이러는 거예요. 뭐 오늘은 두 번째 들은 날이라 그렇게 뭐 충격적이진 않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피고인 박근혜 씨 나왔나 이렇게 묻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피고인 박근혜 씨 참 판사 수준이 뭐 그 정도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이 얘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검사들은 6놈이나 나왔어요. 양석조, 김가람, 배성훈, 김육수, 박경택, 남철무? 이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배성훈이가 오랜만에 봤는데 하여튼 머리를 이상하게 갖고 하여튼 좀 하여튼 머리가 부었나 머리카락이 부었나 하여튼 이상한 몰골로 나왔더라고요. 배성훈이가 공소한 내용을 읊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지난번 1심에서 징역 6년에다가 추징금 33년 뇌물죄가 무죄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가 항소한 이유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검찰은 뭐 자기 입증하고, 이 항소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다른 재판, 녹취록하고 판결물, 이런 거를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남재준 원장 비서관, 재판에, 기록물을 이렇게 또 제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판사가 다시 검사들한테 추가 증거라고 관련 사건 증거 냈나요?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뭐 검사들이 낸 것에 동의하고 뭐 그렇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이 그 국정원장 재판들 하고 또 새 비서관 재판에 있는 녹취록 뭐 그 재판 기록물을 한 묶음을 또 냈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네가 공소유를 PT로 다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의견서 진술서 가름한다고 해서 일거됐는데 뭐 그 국정원장들 재판 특히 남재준 원장 뭐 이원수 뭐 이원조 이렇게 등등 나오고 하는데 뭐 안 본 건 또 비서관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마지막에 이병호 원장이 있으면서 2016년 9월 달에 뭐 5천만 원 주다가 1억으로 주고 또 2016년 9월 달에 2억 준 거 이거는 이제 뇌물죄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열포됐는데 뭐 이제 그 배성훈이가 읽어대면서 중요한 쟁점 위주로 길게 하면은 뭐 또 뭐라고 그러면서 하니까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겠다. 남재준 원장에 대한 거 뭐 또 사실 오인 법리 오인 그래서 양형 부담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주저리 읽어갔는데 굉장히 저는 들으면서도 그 검사들이 하나도 변치 않은 것에 대해서 변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다시 또 제 스스로가 많은 거를 더 이제 정리하고 알게 되면서 들으니까 더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읽으면서 뭐 뻔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제가 그냥 앉아갖고 진짜 이 판사한테 뭐 사실 뭐 그 항소심의 판사를 봤자 뭐 내용은 그렇죠. 이제 항소심의 판사가 1심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오랫동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판결문 읽어봐도 무슨 내용을 검사들이 했는지 알겠지만 뭐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선 변호인들 나왔는데 국선 변호인들이 뭐 어린 애들 남자 국선 변호인하고 여자 국선 변호인 나왔는데 뭐 제가 그 재판에도 많이 들어갔지만 사실 뭐 기대할 건 없던 그런 거였었어요. 예. 그러는데 재판은 여러 번 했었죠. 성창호가 그렇게 했는데 성창호가 엉터리 재판을 때리긴 했는데 하여튼 재판은 몇 번을 했었죠. 근데 항소심이야 뭐 재판 오늘 하면서 끝낸 그거보다 당연히 많았었죠. 그래서 판사가 2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판사가 읽어보면 알겠죠. 그랬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도 도대체 지금 대통령 재판 2년 동안 국정원 재판 해봤지만 문재인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서 앉아갖고
판사한테 소리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니 판사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쓰고 있는 거 국정원 예산은 어째서 다 있는데 어째서 박 대통령만 문제가 되는지 저는 국민에서 알고 싶다고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막 이제 써놓고는 있었는데 배성훈이가 쓸데없는 예를 들어가면서 뭐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하면서 금액을 부풀려서 했다가 금액을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뇌물을 했다는 지난번에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사례가 맞지도 않는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얼핏되는 것도 있었고 뭐 또 이 친구가 또 이 배성훈이가 또 하는데 과연 청탁이 있어야 하느냐 금품을 요구해야 하느냐 묵시적으로 청탁을 한다 이거예요. 명시적으로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뭘 요구하는 게 뇌물이란 게 돈을 주면서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묵시적 청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달라고. 명시적 청탁 없어도 묵시적 청탁으로 된다 이거예요. 박 대통령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듣고 있으면서 물론 뭐 그까지 그거 무시하고 할 수도 있지만 들으면서 저것들이 진짜 하여튼 제가 욕도 써놓고 노트에다 막 전 욕도 써요. 예. 그러면서 거기 5천만을 1억으로 올렸다는 거 뭐를 요구밖에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주고받았다. 응? 그러면서 국정원장들이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자리 보존하려고 임기 보존하려고 그리고 남재준 원장이나 이병기 원장이나 이병호 원장들이 거기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국정원장 스스로 내겠어요. 대통령 한 분도 독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안보실장이 제가 이제 우 기자님한테도 참 이상하다고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뭐 안기부, 중앙정보부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랑 비교해 보면 왜 대통령께서 그 국정원장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청와대에 안보실장이 있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다 알아서 해서 구태여 국정원장하고 독대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장들하고 독대할 필요도 없었는데 독대하지도 않는데 무슨 뇌물을 주고받고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묵시적이에요. 아니 이재용 재판에서 만나서 눈 한번 깜빡이는 걸 가지고 묵시적 청탁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만나주는데 무슨 묵시적 청탁이에요. 그래서 임기를 보장하고 국정원 업무를 편리하게 아니 국정원이 대통령 산하기관인데 무슨 편리가 마고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국정원장들한테 명령할 수 있는 책인데 국정원자들이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국정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괘씸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아니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이런 거를 검사가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이 왜 대통령 때 뇌물을 갖다 바쳤는지 이런 식으로 씨부리고 하면서 이제 했고 명목이 뭐든 간에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 항상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뇌물로서 성격이 있지 않나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정말 들으면서 대통령 성격이 맞지도 않는 거지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을 모욕시키는 말들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금품의 정치자금법 이렇게 하면서 실체가 뭔지 중요하지도 않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대통령하고 국정원장하고 주고받은 돈이 실체가 뭔지도 중요하지도 않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로 뇌물이 되고 횡령이 되고 뭐든지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관행이라 하지만 뇌물죄 성립을 부인하는 것 뭐 등등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하는 짓은 뭐냐고요. 아니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국정원 맡겨놓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에서 돈 갖다 쓰는 거 없애기로 했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하기로 했다는 말만 있었지 하기로 했나요? 문희상이 했나요? 그러면서 배성훈이가 아주 유식하게 무슨 뇌물죄에 대해서 마르셀 뭐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또 외국의 예를 든다고 하면서 모리스 뭐 누구라는 얘기 듣는데 제가 그거는 이름 얘기하고 무슨 또 뭐 책 이름인지 뭔지 얘기했는데 제가 듣지를 못하는데 너무나 공식해요. 그리고 제가 재판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없을 경우에는 판사의 판결문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할 때는 검사나 판사의 판결문이 엄청 길어요. 오늘도 보니까 검사들이 물론 뭐 그전에도 똑같은 얘기죠. 주저리 없는 걸 갖다가 얽히설키 하려고 하는 꼬라지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였었죠. 네. 그러면서 또 검사들이 보여주는데 그 관례에서 무슨 만평이라고 보여주는데 대통령하고 또 국정원장을 하고 있는 만화였는데 아주 한글레였어요. 네. 웬만해야지 그 받아들였어요. 한글레가 진짜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멀리서 갖고 잘 보진 않았는데 아주 그림도 큰 만화였었는데 한글레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정원의 자금을 횡령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는 하면서도 다시 이제 제가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저것들이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갖고 어디에 썼다고 그럴까 열심히 이제 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배성훈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대통령이 뭐 진짜 또 대통령 모욕시키는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과 대통령 은밀한 거래, 또 뭐 청렴하고 뭐 신뢰를 무너뜨리고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정성을 해치고 뭐 뇌물이 오가고 등등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 뇌물을 받아서 세 사람의 경영 업무를 썼다고 하고 또 기치로 받았는데 썼다고 하고 삼성동 사저 관리하는데 썼다고 한다. 저 속은 부글부글 끓었죠.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날 삼성동 사저로 돌아오셨을 때 집에 있는 가구들 20년 30년 된 가구 그대로였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12일 날 돌아오셨을 때 그날 일요일 날 전자제품들이 막 들어왔었어요. 냉장고든 뭐든 너무나 오래돼갖고 쓰지도 못한다고. 겨울이어갖고 방에 난방도 제대로 안 돼갖고 그 전날 밤새도록 장판 고치고 벽지 고치고 커튼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하루 사이에 그거 막 고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판이고 벽지고 마르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이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12일 날 오전에 9시 반에 사저로 갔을 때 그때 전자제품 차들이 들어왔었어요. 예? 대통령이 사저 관리했으면 수천만 원 수백억 들었어야지. 거기 있는 관리한 사람들 월급 그것밖에 준 게 없는데 그 대통령 개인 돈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사저 관리한다고 나가봤자 그것밖에 없었어요. 집을 고쳤어요. 뭘 고쳤어요 도대체. 가구를 하나 제대로 샀어요. 예? 검사들이라고 진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똑같죠. 검사들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불출석했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 지위나 격에 걸맞지 않게 부정한 행위를 했다. 주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뭐 권력의 사유화를 했다. 이런 일이 되풀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원심 파기를 하고 12년 다시 때려달라. 그리고 추징금 35억을 때리겠다. 이딴 짓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국선 변호인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해서 뭐 피고인 변론을 하면서 그 의견 진술을 얘기를 했는데 뭐 굉장히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 국선 변호인은 잘 했어요. 내용은 빠르긴 했지만 그런 대로 다 얘기를 했고 일단 무죄를 주장을 했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만일에 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간에 대통령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고 또 오랫동안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뇌물 받은 사실이 없다. 그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없다. 그래서 또 대통령이 지금 고령인 것을 감안을 하고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달라. 이제 이런 그 변론을 하면서 그 3시 그렇죠. 2시 반에 재판을 시작해서 2시 40분 했네. 앞에 있는 재판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3시 37분쯤에 끝났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 검찰들이 피투로 한 거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검찰들은 그걸 또 출력해 갖고 가지고 오진 않아서 판사한테 그거를 PPT 파일로 된 거를 준비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정말 오지게 판사고 검사한테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머리는 뱅뱅 돌았어요. 일단 나오면서 그랬죠. 판사님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판사님 또 주저리 좀 했네요.
대통령이 사저를 했으면 제가 그 얘기죠. 판사님, 대통령이 사저에 돈을 들였으면 도대체 얼마나 들였냐고. 예. 대통령이 사저 들어갔을 때 그 집 30년 동안 대통령이 그 집 수리를 안 해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 모르냐고 제가 막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했었고 나오면서 검사들한테 막 소리쳤죠. 문재인이가 두 인간이 놀러나 다니면서 하루에 5억씩이나 쓰고 다니는데 문재인 일가족들은 온 가족이 다 받아야 되는데 수백억을 지금 토해내야 된다고. 예? 진짜 검사들 양심을 가지라고. 100년 안 간다고. 검사들 저 재판에 쓰는 걸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양심 좀 가지라고. 왜 박 대통령 제가 되냐고 막 소리 치면서 하여튼 오늘 많이 쳤는데 그 판사한테도 제가 소리를 사람들 다 떠나기 전에 그 판사 있을 때도 제가 소리 쳤는데 의외로 판사가 그 다음 재판도 있을 텐데도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정말 이상했어요. 뭐 저한테 기습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분위기가 판사가 조용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우리 이제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왔기 때문에 저도 좀 기세가 등등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분해갖고 제가 오늘 소리 안 쳤으면 저는 억울해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소리를 칠 수밖에 없어서 생각했던 말은 좀 더듬긴 했지만 제대로 말을 했죠. 예. 그래서 뭐 판결도 뭐 없어요. 별 볼일 없고 그래서 판결을 25일날 7월 25일날 2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20일 아니 이게 뭡니까? 6월 25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다 짜놓은 거죠 뭐. 별로 기대할 건 없지만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든 우리가 용기 잃을 건 없어요. 다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성질 나니까 소리 지른다 뿐이지 다 각오한 거예요. 뭐라고 하든 지들 마음대로 하겠죠. 아주 돌아가는 꼴이 이게 뭐 개판이 뭐 나라예요. 개판이지. 하여튼 뭐 저는 성질난 대로 좀 씹으려고 그리고 대통령께 요즘 이번 토요일 날 서청대에서 집회를 한다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헐레벌떡 돌아가고 또 뭐 하나 또 끝내는 일이 있었고 그래갖고 대통령께 뭐 하여튼 제 손글씨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편지 쓰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숨을 날려가면서 손을 날려가면서 대통령께 일단은 또 이번 집회에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집회를 서청대에서 하게 됐다는 말씀드렸고 그간에 일어난 잠깐의 소식도 좀 전했습니다. 생각 같으면 사실 뭐 자료랑 해갖고 잔뜩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서 계속 못 보내드렸어요. 매일 오늘 하지만 제대로 못했네요. 하여튼 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 낼 필요는 없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열심히 다짐하고 또 용감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